아침에 손이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여지고 일상 속에서 일들이 좀 불편해지지는 않으세요? 특정 손가락이 하나가 더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 주로 이 끝마디 위주로 많이 아프거든요.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많이 쓰는 안녕하세요. 관절 건강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손이 굳은 것처럼 잘 안 움직여지고 일상 속에서 일들이 좀 불편해지지는 않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 손부터 아프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연세랑 상관없이 이 손가락 관절 자체가 아픈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 왜 생기는지, 언제 병원 진료가 필요할지, 그럼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정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손가락 통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는 이 손가락 관절 통증은 이 뼈, 인대나 힘줄이 아닌 이 뼈와 뼈가 만나는 이 관절 자체에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보통 이 손가락 마디가 쑤신다, 그리고 뭔가 손이 뻣뻣하고 둔하고 통증이 있고 움직일수록 불편하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십시오. 손가락 관절의 이 통증의 원인은 이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흔히 생겨요.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을 보호하는 이 연골 부분들이 점점 닳아가지고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고 관절이 부어오르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 사이에서 관절 사이에 관절이 좁아지고 가장자리가 이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되고 손가락 마디 자체가 이렇게 굵어지는 변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증상은 이 아침에 이 손이 뻣뻣하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뻣뻣할 수도 있고, 조금 움직이시면 좀 풀립니다. 그러다가 또 손을 좀 많이 쓰시게 되는 오후쯤 되면 다시 또 아프기 시작을 하고요. 추우면 통증이 심해지고, 특정 손가락 마디 하나가 조금 더 굵어지고 아픈 증상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주로 이제 엄지손가락이라고 하면 이 엄지손가락이 시작되는 요 부위나 아니면 검지나 중지손가락 끝마디, 손가락 끝에 많이 쓰는 부위, 요 마디에서 자주 나타나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젊은 분들도 손가락 관절 통증이 좀 늘고 있어요. 생활 습관 때문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오래 쥐고 이렇게 쓰다 보면, 또 키보드나 마우스를 장시간 쓰다 보면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이나 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이 관절에 미세한 자극이 계속 쌓이게 되고 연골과 관절낭에 부담이 되고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손가락 관절의 통증은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많이 쓰는 사용량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염증성 질환에 의한 관절 통증이 있는 거죠. 이 손가락 관절 통증 중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손가락 관절염은 주로 특정 손가락이 하나가 더 많이 아픈 경우가 많고 주로 이 끝마디 위주로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여러 손가락 마디가 동시에 아프고 관절이 붓고 열감까지 좀 있으면서 아침에 아까 관절염인 경우도 손이 좀 뻣뻣하다 했지만 이 관절염인 경우에 뻣뻣한 거는 대부분 10분, 20분 안에 많이 편해지는가 하면, 다른 이런 염증성 질환에 의해서 아침이 뻣뻣해지는 거는 주로 2시간 이상 길게 뻣뻣해집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 단순히 퇴행성 변화가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향후에 어떤 아주 예외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꼭 병원을 한번 찾아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참아야 되겠지 이렇게 넘기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꼭 한번 진료를 받아보세요. 통증이 2개월,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때, 단순히 이제 일시적 통증이라면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지만 이 지속되는 통증은 결국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위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손가락 마디 자체가 이렇게 굵어지거나 변형이 보이면 이미 그 모양이 좀 변했다는 거는 관절염이 적어도 많이 좀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관절염 생기면 뼈가 삐쭉삐쭉 좀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마디 자체가 굵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손이 2시간 이상 뻣뻣할 때, 이런 것들은 단순히 굳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와 같은 염증성 관절 질환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피검사라든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결국 우리가 삶이 많이 불편해지죠. 이럴 때는 참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은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일단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한 약물 치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을 통해서 한번 가라앉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통증이 여러 관절이 아닌 한 관절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극소적인 주사 치료를 이용해서 한번 통증을 조절해서 생활이 편하게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리 치료와 온열 치료. 우리 흔히 족욕 아시죠? 족욕은 발에만 하는 게 아니고 손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온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 주변에 혈액순환을 도와서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좀 편해질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덜 불편하실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앞서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손 사용 자체를 줄이는 손 사용 습관과 생활 습관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가락 관절의 통증은 수술까지 가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로 관리가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면요.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이번부터 시작을 하세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가 펴기, 손가락을 벌렸다가 오므리다가 하기, 엄지손가락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칭하기,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끝까지 뒤쪽으로 쭉쭉 늘려주시는 스트레칭. 모든 동작은 이 아프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은 이 참아야 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불편해졌다는 신호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관절을 오래 쓰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관절 이슈의 정형외과 전문의 정동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